전 부인이라고요? 성재 씨, 결혼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은호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를 울렸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시작은 지극히 평범했죠. 이른 아침 7시, 은호는 카페 아지트의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어제 밤 정리해둔 테이블들이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은호는 앞치마를 두르고 젖은 행주로 하나하나 테이블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목재 테이블의 결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는 손길에서는 일에 대한 진정성이 묻어났어요. 창밖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이 은호의 어깨를 감싸며 평온한 하루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정리를 마친 은호가 커피 머신을 점검하고 있을 때였어요. 사무실 컴퓨터에서 매일 도착을 알리는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은호는 손을 깨끗이 씻고 컴퓨터 앞으로 다가갔어요. 화면에는 소형 갤러리 리모델링 상담이라는 제목의 업무 메일이 떠 있었습니다. 의뢰 내용을 차근차근 읽어내려가던 은호의 눈길이 의뢰자 이름 칸에서 멈췄어요. 정확한 성함 대신 이니셜 몇 글자만 적혀 있었거든요. 은호는 잠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보통은 정확한 성함을 적어주시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간혹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은호는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메일을 임시 보관함으로 옮겼습니다. 바로 그 시각 슈올츠 본부 사무실에서는 성재가 아침 브리핑을 위해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책상 위에는 오늘의 일정이 적힌 수첩과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성재는 평소처럼 경제 뉴스부터 훑어보며 주가 동향과 환율 변화를 체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재의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굳어졌습니다. 화면 한켠에 전처 귀국이라는 헤드라인이 떠 있었거든요. 성재의 얼굴에서 혈색이 순식간에 빠져나갔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며 마우스를 움켜쥐었습니다. 미국 유학 시절 재벌가와의 정략 결혼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그때의 복잡했던 감정들과 결국 이혼으로 끝난 아픈 과거가 고스란히 되살아났어요. 성재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자신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불안감을 떨쳐낼 수는 없었어요. 왜 지금 돌아온 걸까? 지영만이 알고 있는 그 비밀스러운 과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건 아닐까? 성재의 머릿속에는 온갖 추측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한편 카페 옆 창고를 개조한 작은 사무실에서는 지역이 오늘 들어올 자재들의 입고표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맘대로 집이라는 회사명이 적힌 명함을 책상 위에 놓고 체크리스트를 하나하나 점검하며 펜으로 동그라미를 그려나갔습니다. 지역의 표정에는 사업 초기의 긴장감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어려 있었어요. 때때로 창문 너머로 카페 쪽을 바라보며 은호의 모습을 살짝 확인하는 지역의 눈빛에는 따뜻한 배려가 묻어났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달려가겠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죠. 그 순간 인천공항 입국장에서는 검은 캐리어를 끌고 나오는 한 여성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재의 전처였어요. 단정한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대형 선글라스를 쓴 채 무표정하게 게이트를 통과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묵직했습니다. 주변의 소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죠.
그녀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살짝 건졌다가 금세 사라졌어요. 마치 오랜 계획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습니다. 평온은 종종 폭풍 전에 고요일 뿐이라는 말이 있죠. 그날 아침의 고요함 속에는 이미 거대한 변화의 씨앗이 뿌려져 있었어요. 서로 다른 공간에서 각자의 일상을 이어가고 있던 사람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곧 그들의 삶이 얼마나 크게 뒤바뀔지 말이에요. 호텔 체크인을 마친 전처는 넓은 스위트룸에 짐을 풀어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풍경을 잠시 바라보다가 곧장 노트북을 열었어요. 침대에 편안히 기대앉아 인터넷 검색창에 은혼의 집이라고 타이핑했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인 홈페이지가 나타나자 그녀는 천천히 포트폴리오를 훑어보기 시작했어요. 은호가 직접 작업한 카페와 소형 상업공간 프로젝트들을 유심히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내 은호의 프로필 사진에 마우스를 올리고는 낮게 중얼거렸어요. 이 디자이너 괜찮네. 정말 재능이 있어 보이는군. 그 목소리에는 묘한 확신과 함께 뭔가 계획적인 의도가 서려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날 오후 2시경 카페 아지트에는 조용한 평온이 흐르고 있었어요. 은호는 카운터에서 원두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때 문을 열고 들어온 여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이니셜로만 메일을 보냈던 의뢰인이었어요. 단정한 회색 재킷을 입고 작은 핸드백을 든 그녀는 차분한 걸음으로 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갤러리 리모델링 상담을 위해 왔다고 하자 은호는 반갑게 미소를 지었어요. 두 사람은 카페 한켠의 테이블에 마주 앉아 본격적인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전처는 검은 가죽 포트폴리오에서 갤러리 도면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손끝으로 공간의 구획을 하나씩 짚어가며 조용한 목소리로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기존의 차가운 느낌을 없애고 좀 더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은호는 도면을 꼼꼼히 살펴본 후 색상 견본들을 가져왔습니다. 여러 색깔의 타일과 페인트 샘플을 테이블에 늘어놓으며 하나씩 설명했어요. 전처가 라일락 계열의 부드러운 색상에 관심을 보이자 은호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라일락 톤과 무광 대리석 정말 잘 어울리네요. 고급스러우면서도 따뜻한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결제 단계에 이르렀어요. 은호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전적을 정리하고 있을 때 전처는 현금으로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은호가 영수증을 건네려 하자 전처는 살짝 손을 저었어요. 영수증은 괜찮다고 하며 개인적인 일이라 따로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은호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고객의 뜻이니 굳이 권하지 않았어요. 전처의 표정에서는 신분을 감추려는 조심스러운 의도가 엿보였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전처가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카페 입구의 유리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은호가 고개를 돌려보니 성재였어요. 평소처럼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여유롭게 걸어 들어오던 성재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시선이 테이블 쪽으로 향했거든요. 전처와 성재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카페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팽팽해졌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성재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고 전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전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 이제라도 날 좀 보라고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말을 마침내 꺼내는 것 같았어요. 성재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긴 안 돼. 짧지만 단호한 어조였어요. 그러자 전처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이혼 후에도 그토록 피할 일이 있나요? 성재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당신이 떠난 후 제가 얼마나 연락했는지 알잖아. 전처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온 거예요. 그 대화를 듣고 있던 은호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와 전처라는 말이 은호의 귓가에 생생하게 박혔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성재의 표정에서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당황스러움이 스쳐 지나갔고 은호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은호가 되물었습니다. 전 부인이라고요? 본부장님, 결혼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 순간 은호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충격과 당황스러움이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성재를 바라보는 은호의 눈에는 배신감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성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카페 안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평소 잔잔하게 흘러나오던 배경음악조차 멈춘 것 같았어요. 성재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고 전처는 은호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작은 커피잔이 은호의 손에 스쳐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쨍그랑하는 깨지는 소리만이 무거운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은호는 바닥에 떨어진 잔 조각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성재에 대해 품고 있던 믿음과 신뢰가 한순간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왜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겼을까? 나에게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을까? 은호의 마음속에는 온갖 의문들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은호의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감정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차오르자 은호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의자가 뒤로 밀려나며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은호는 성재와 전처를 번갈아 바라보다가 결국 카페 문을 향해 달려나갔어요. 바깥으로 뛰쳐나간 은호의 발걸음은 빨랐습니다. 아스팔트 위를 딱딱 울리며 골목길로 향했어요. 뒤에서 성재가 은호 후배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은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성재는 은호를 뒤쫓으려고 발걸음을 옮겼어요. 하지만 카페 문 앞에서 스스로 멈춰 섰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고민에 잠겼어요. 지금 쫓아가면 은호에게 더 상처를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성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지금은 더 다치게 한다. 자책감이 가득한 목소리였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전처의 입가에는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의도했던 일이 벌어졌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조용한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결국 들었네. 그 말에는 어떤 만족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천은 천천히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바로 그때 카페 옆 창고를 개조한 사무실에서 소란을 감지한 지혁이 눈을 열었습니다. 평소보다 큰 소음이 들렸거든요. 지혁은 고개를 내밀어 상황을 파악하려 했어요. 그때 골목길로 뛰쳐나가는 은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호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지혁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문을 닫고 재빨리 은호가 있는 골목길로 향했어요. 은호는 골목 모퉁이에 기대선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작은 어깨가 오르락내리락하며 울음을 참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지혁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은호 옆에 섰습니다. 괜찮아. 지혁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안정감 있었어요. 여기 있어. 울어도 돼. 지혁은 은호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있어주며 은호가 마음껏 슬퍼할 수 있도록 배려했어요. 지혁의 존재만으로도 은호는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은호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참았던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습니다. 몰랐어요. 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이렇게까지일 줄은. 은호는 자신이 성재에 대해 품고 있던 감정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성재에게는 자신이 모르는 과거가 있었고 그 과거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타날 줄은 몰랐어요. 지혁은 은호의 곁에서 말없이 기다려 주었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큰 위로가 되는 법이죠. 지혁의 따뜻한 존재감이 은호의 마음에 조금씩 스며들었어요. 은호는 울면서도 지혁이 옆에 있다는 사실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호감이었기에 배신은 더 깊게 파고들었어요. 은호가 성재에게 느꼈던 감정이 컸던 만큼 그 감정이 무너지는 충격도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고 있던 사람에게 숨겨진 과거가 있다는 사실은 은호에게 큰 상처가 되었어요. 특히 그 과거가 전 부인이라는 중요한 존재와 관련된 일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랬습니다. 카페 안에서는 성재가 여전히 복잡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전천은 성재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당신이 원했던 거예요? 성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은호가 사라진 골목길 방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편 지혁은 은호의 울음이 조금 잦아들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은호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지혁의 모습에서는 진정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은호에게는 이런 순간이 정말 필요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 조건 없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말이에요. 골목길의 바람이 은호의 머리카락을 살짝 흩날렸습니다. 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혁을 바라봤어요. 지혁의 눈에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은호는 그제서야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성재의 비밀에 상처받았지만 지혁이라는 든든한 사람이 옆에 있다는 사실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전천은 다시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갤러리 조명, 설계에 대한 추가 상담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은호는 지난번 일로 마음이 복잡했지만 프로답게 대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전처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명, 동선을 다시 확인해야겠어요. 어떤 각도에서 작품을 봐야 가장 아름다울지 고민이 되거든요. 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담담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일은 일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감정과 업무는 분리해서 생각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말이었어요. 전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은호의 프로 정신에 감탄하는 듯 했습니다. 그때 창고 사무실에서 지혁이 나왔어요. 두 사람의 대화 소리가 들려서 상황을 파악하려 했던 거죠. 지혁이 전처의 옆모습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몇 년 전 성재와 함께 본 사진 속 그 여자였어요. 미국에서 정략 결혼했던 바로 그 전처 말이죠. 지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나타났구나. 지혁은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전처와 은호의 대화를 면밀히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공기 중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혁은 본능적으로 은호를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재에게 경고했던 그 말이 현실이 되어버린 상황이었거든요. 은호를 좋아해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상처만 받을 거라고 했던 그 말이 말이에요. 한편 슈올츠 본부 사무실에서는 성재가 비서에게 엄중한 지시를 내리고 있었어요. 그녀와의 접촉을 모두 끊어 일체의 연락도 받지 말고 만약 찾아오더라도 만나지 않겠다고 전해. 성재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의 눈은 계속 책상 위 서류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중하려고 해도 전처의 얼굴이 자꾸 머릿속에 겹쳐졌어요. 과거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카페에서는 전처와 은호가 라일락 톤 색상 견본 앞에 나란히 서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그 부드러운 보랏빛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은호가 견본을 만지작거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라일락, 어릴 적부터 참 좋아했는데. 그 말에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처는 은호의 말을 듣고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그때 슈올츠 본부에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성재의 책상 위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수화기를 든 성재에게 상대방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결혼상담소 검증팀입니다. 저희가 회원 검증을 하고 있는데요. 이수빈이라는 분이 귀하의 회사에서 근무했다고 경력을 제출했거든요. 사실인지 확인 부탁드려요. 성재는 깜짝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수빈이라고요? 제가 아는 그 동생 맞나요? 그런데 우리 회사에 근무한 적은 없는데요. 성재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역력했어요. 상담소 직원이 팩스로 보낸 서류를 확인해 보니 수빈의 학력부터 재산, 경력까지 모든 것이 거짓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성재는 즉시 수빈을 슈올츠 본부로 불러냈어요. 사무실에 들어선 수빈의 얼굴에는 이미 들킨 걸 안다는 표정이 떠 있었습니다. 성재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넌 날 속인 게 아니라 세상을 속인 거야. 수빈아,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이야? 수빈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백했습니다. 그냥 저도 좋은 사람 만나고 싶었어요. 남들처럼 사랑받고 싶었다고요. 주변 친구들은 다 좋은 조건의 남자친구들이 있는데 저만 혼자인 것 같아서. 수빈의 목소리에는
서러움이 가득했어요. 성재는 수빈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진심으로 살아야 한다. 거짓으로 시작된 관계는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 지름길은 끝이 낭떠러지라는 걸 명심해. 수빈아, 너에게는 충분한 매력이 있어. 그걸 포장할 필요가 없다고. 수빈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음엔 진짜 나로 살아갈 거야. 더 이상 가짜로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말이에요. 성재의 말이 수빈의 마음 깊숙이 와닿았던 거죠. 그 시각 카페에서는 전처가 은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혹시 가족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은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도 어릴 때 라일락을 참 좋아했거든요. 그 색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은호는 전처의 말에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왠지 낯설지 않은 기분이었어요. 전처 역시 은호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특별한 감정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서로 모르는 비밀이 흐르고 있었지만 묘한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었어요. 지혁은 여전히 멀리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은호가 전처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은호가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동시에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지혁은 언제든 은호를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해가 기울어가는 저녁 무렵 골목길에는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씩 켜지면서 은호의 작은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어요. 은호는 골목 모퉁이에 기댄 채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깨는 작게 떨리고 있었고 숨을 고르려 해도 자꾸만 흔들렸어요. 지혁은 은호로부터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은호의 작은 어깨가 떨리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지혁은 자신이 입고 있던 따뜻한 코트를 조용히 벗었습니다. 그리고 은호에게 다가가 그 코트를 은호의 어깨에 살며시 걸쳐주었어요. 여기선 울어도 돼. 지혁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습니다. 참을 필요 없어. 나는 괜찮으니까. 은호가 고개를 들어 지혁을 바라봤어요. 지혁 선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정말 바보 같죠? 이렇게까지 몰랐다니. 지혁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보가 아니야. 진심으로 대했을 뿐이야. 은호는 지혁의 따뜻한 말에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아왔던 마음의 댐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은호는 지혁의 품에 디대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왜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저한테는 왜? 지혁은 은호를 꽉 감싸 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든든한 벽이 되어 은호가 기댈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멀리 카페 앞에서는 성재가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성재는 주먹을 꽉 쥔 채 중얼거렸어요. 내가 저렇게 만들었구나. 마음은 질투와 죄책감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지혁이 은호를 위로하는 모습을 보니 질투가 났지만 동시에 자신이 은호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한 깊은 죄책감도 느꼈어요. 그때 길 건너편에 세워진 검은색 승용차 안에서는 전처가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전처는
창문을 살짝 내리고 혼잣말했어요. 예상대로네. 입가에는 불가사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지켜주려는 마음조차도 때로는 또 다른 상처가 되곤 합니다. 지혁이 은호를 위로하는 모습이 성재에게는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어요. 성재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지금 가면 더 상처만 줄 텐데. 한참이 지나서야 은호의 울음이 조금씩 잦아들었어요. 은호는 고개를 들어 지혁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괜찮아질까요? 언젠가는? 간절함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이 아픈 마음이 언젠가는 나아질 수 있을까요? 지혁은 은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지게 할 거야. 서두르지 말고. 지혁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가 곁에 있을게. 지혁 선배는 알고 계셨어요? 은호의 목소리에는 궁금함과 서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 말하고 싶었지만 내가 할 말이 아니었어. 은호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걱정해 주셨구나. 그 말을 들은 은호는 작게나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지혁 선배. 혼자였으면 어쩔 뻔했어요. 아직은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아팠지만 지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어요. 바람이 다시 한번 골목길을 스쳐 지나갔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은호는 지혁의 코트를 더 깊숙이 몸에 두르며 천천히 마음을 추스렸어요. 내일은 좀 나아질까요? 지혁이 대답했습니다. 하루씩 조금씩 나아질 거야. 멀리서 지켜보던 성재는 결국 발걸음을 돌렸어요. 지금은 내가 나설 때가 아니야.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전처 역시 창문을 올리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재미있는 밤이었네. 오늘 밤의 그림자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지만 이 밤이 남긴 의미는 오랫동안 그들의 마음 속에 남아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갤러리 추가 미팅을 위해 전처와 은호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오늘은 조명 설치에 대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로 했어요. 은호는 평소보다 조금 긴장된 모습이었습니다. 지난번 일로 마음이 복잡하긴 했지만 프로답게 일을 진행하려고 마음먹었거든요. 카페는 한적했고 다른 테이블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전처는 일부러 이런 조용한 곳을 선택한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갤러리 도면을 펼쳐놓고 조명의 각도와 위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기 이 부분은 자연광이 들어오니까 인공 조명을 너무 강하게 하면 작품이 빛바랜 느낌이 날 수 있어요. 은호가 전문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전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은호의 말에 집중했어요. 역시 전문가시네요. 저 혼자였다면 생각하지 못했을 부분이에요. 그런데 전처의 시선은 자꾸만 은호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뭔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업무 이야기가 어느 정도 정리되자 전처는 잠시 망설이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은호 씨.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떨림이 있었습니다. 혹시 김동훈 회장님 이름 들어보셨어요?
은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어요. 네, 업계에서 매우 유명하시죠. 대기업 회장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분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은호의 표정에는 의아함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전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분이 제 아버지예요. 그 말을 하는 전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은호는 깜짝 놀라며 눈을 크게 떴어요. 네? 그러시다면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전처가 재벌가 딸이라는 얘기인 건가? 그렇다면 성재 선배와의 결혼도 정략 결혼이었던 거네. 하지만 전처의 다음 말은 은호에게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어요. 전처는 은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말을 멈춘 전처는 용기를 내어 계속 말했어요. 은호 씨의 아버지일지도 몰라요. 그 순간 은호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요? 은호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처는 조용히 설명을 시작했어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은호 씨가 입양되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시기상으로 봤을 때 전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버지가 그 시절 다른 여성과 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은호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테이블 위에 커피잔을 잡으려다가 손을 움찔거렸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은호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대표님이 제 친언니일 수도 있다고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전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전처는 눈을 피하지 않고 은호를 바라봤어요. 처음 은호 씨를 봤을 때부터 나찍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버지와 닮은 부분이 있어서요. 은호는 의자의 등을 기댄 채 깊은 숨을 쉬려고 했어요. 하지만 가슴이 답답해서 제대로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접근하신 거예요? 은호의 목소리에는 충격과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전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확인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전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 당신을 그냥 둘 수 없어. 만약 정말 자매라면 당신이 상처받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거든요. 은호는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들어와서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은호가 중얼거렸어요. 성재 본부장님, 일도 그렇고 이제 이런 일까지. 전처는 은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려 했어요. 은호야. 처음으로 반말을 사용했습니다. 내가 확실하게 알아볼 테니까 너무 놀라지 마. 하지만 은호는 손을 빼며 일어섰어요. 지금은 좀 혼란스러워요. 은호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집에 가서 생각 좀 해볼게요. 전처는 은호를 붙잡지 않았어요. 대신 명함을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언제든 연락해. 나는 여기 있을 테니까. 그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은호는 비틀거리며 카페를 나섰습니다. 밖에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성재의 전처가 자신의 언니일 수도 있다니, 이런 운명의 장난이 있을 수 있을까요? 길을 걷다가 은호는 전화기를 꺼냈어요. 지혁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결국 전화기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어요. 오늘 밤은 잠들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은호는 집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섰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고 얼굴에는 충격과 혼란이 역력히 드러나 있었어요. 거실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던 정순이가 은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은호야, 어떻게 된 거니? 얼굴이 왜 이래? 정순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은호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정순이를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이미 붓기 시작했어요. 엄마, 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한테 숨기고 있는 게 있죠? 정순이는 순간 몸이 굳어지는 걸 느꼈어요. 이런 날이 올 줄은 알고 있었지만 막상 닥치니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숨기는 게 뭐가 있다는 거니? 정순이는 일부러 모르는 척했지만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은호는 정순이의 반응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제 친엄마. 누구예요? 그 질문을 들은 정순이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마치 얼어붙은 듯 침묵했습니다. 은호는 정순이의 침묵을 보며 더욱 확신했어요. 눈물이 고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는데. 은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분이 제 친언니일지도 모른다고 해요. 정순이는 은호의 말에 더욱 당황했습니다. 누군가 은호에게 접근한 건가요? 도대체 저는 누구예요? 은호가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다들 저에 대해서는 아는데 정작 저만 모르고 있잖아요. 은호의 목소리에는 서러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의문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정순이는 은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정순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서랍장을 열고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봉투를 꺼냈어요. 그 봉투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은호야. 정순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차마 말할 수 없었지만 정순이는 봉투를 은호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알아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은호는 정순이의 손이 떨리는 걸 봤어요. 이 봉투 안에는 분명 자신의 비밀이 담겨 있을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은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오래된 편지와 몇 장의 서류가 나왔어요. 은호는 편지를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줄을 읽는 순간 은호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내 친모는 재벌가 남자의 내연녀였다. 그 문장이 은호의 눈에 또렷하게 들어왔습니다. 은호는 편지를 읽으면서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어요. 편지에는 은호가 태어나게 된 경위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재벌가 남자와 한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하지만 그 남자에게는 이미 정식 부인이 있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체면을 지키려던 재벌가의 압박으로 아이는 결국 내쳐졌다고 했습니다. 은호의 친모는 홀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다른 가정에
맡기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 이어졌어요. 그때 정순이의 남편이 그 재벌가와 하청업체 관계로 인연이 있어서 은호를 맡게 되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서류에는 은호가 정순인의 가족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법적 절차와 입양 과정, 그리고 앞으로 은호의 출생에 대해서는 절대 발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은호는 서류를 보며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복잡한 사정 속에서 시작되었는지 깨달았어요. 은호는 편지와 서류를 꽉 움켜쥔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 버려졌던 거예요? 은호의 목소리는 어린아이처럼 작고 떨렸어요.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아이였던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정순이의 가슴도 이어졌습니다. 정순이는 즉시 은호에게 다가가 꽉 끌어안았어요. 아니야, 은호야. 정순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야, 우린 널 선택했단다. 정순이의 눈시울도 붉어졌어요.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우리 딸이라고 생각했어. 하루도 후회한 적 없다. 정말요? 은호가 정순이의 품에서 고개를 들어 물었어요. 정순이는 은호의 눈물을 닦아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이야. 너는 우리가 선택한 소중한 딸이야. 정순이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이제 더 큰 폭풍이 몰아칠 것을 예감하고 있었어요. 은호는 정순이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품어왔던 모든 의문들이 해결되었지만 동시에 더 큰 혼란이 시작되었어요. 자신이 재벌가에 숨겨진 아이라니, 그리고 그 전처가 자신의 언니일 가능성이 있다니. 운명이란 정말 기묘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 그럼 그 사람이 정말 제 언니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순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가능성은 있을 거야. 하지만 확실한 건 아니니까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는 마라. 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도시의 여러 곳에서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각자만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된 것처럼 모든 이들의 마음 속에는 오늘 일어난 일들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검은색 승용차 안에서 전처는 대시보드에 놓인 작은 라일락 브로치를 천천히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브로치는 오래전부터 간직해온 것 같았어요. 전처의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목소리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오래 준비해온 계획의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졌다는 듯한 만족감이 느껴졌습니다. 한편 슈올츠 본부 사무실에서는 성재가 혼자 남아 있었어요. 다른 직원들은 모두 퇴근한 후였지만 성재는 책상에 앉아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성재는 책상 서랍을 조용히 열었어요. 가장 깊숙한 곳에 보관해둔 낡은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략 결혼 당시의 계약서가 들어 있었어요. 성재는 그 계약서를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의 대가를 아직도 치르고 있는 건가? 성재는 중얼거리며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천천히 서랍을 닫았어요. 카페 옆 창고 사무실에서는 지혁이 작은 노트를 펼쳐놓고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지혁의 표정은
진중했어요. 펜을 들고 신중하게 글자를 써내려갔습니다. 진실엔 책임이 따른다. 성급히 말하지 말 것. 지혁은 그 문장을 다시 한 번 읽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호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걸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내 한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는 고성이가 신문을 접으며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오래된 거래 명세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그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눈살을 찌푸렸어요. 명세서 한켠에는 정순이 남편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역시 그때 그 사람이었구나. 고성이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고성이는 커피잔을 들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은호가 내 딸이라면.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고성이의 눈에는 묘한 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딸을 드디어 찾은 것 같다는 기쁨과 동시에 복잡한 상황에 대한 걱정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상처는 이미 드러났고 그림자는 자리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각자가 품고 있던 비밀들이 하나씩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은호의 집 근처 골목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그 집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가로등 그늘에 숨어있던 그 사람의 정체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은호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또 다른 시선이 은호를 주시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하여 하루가 저물어갔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면서 새로운 인물들의 등장과 예상치 못한 반전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과연 은호는 이 모든 시련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성재가 끝내 감춘 첫 결혼의 대가는 무엇일까요? 전처의 진짜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고성이와 은호 사이의 진실은 언제 밝혀질까요? 골목에서 은호를 지켜보던 그 정체불명의 인물은 누구일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가 더욱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과연 은호와 전처가 정말 친자매일까요? 성재의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추리와 예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드라마 예고쇼였습니다.